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 차남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전직 보좌 직원이 동작경찰서에 의혹을 제기한 지 무려 3개월 만입니다. 모레 있을 김 의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제서야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 김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를 지내서 그런 건지 지지부진한 수사를 놓고 유권 무죄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최근 경찰 수사를 보면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 첫 소식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빗썸 본사 건물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빠져나옵니다. 김병기 의원 차남 취업 청탁 관련한 자료가 확보가 된 건가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차남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취업 청탁 의혹이 제기된 지 3개월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당시 김 의원 전직 보좌 직원은 김 의원이 2024년 11월 빗썸 대표 등과 저녁 식사를 했다며 이 즈음 김 의원이 차남의 이력서를 갖고 다녔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차남이 빗썸에 취업한 뒤 국회 정무위에서 빗썸의 경쟁사인 두나무를 겨냥한 발언도 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과거 루나 사태 때도 폭락 직전까지 정상거래를 가장 마지막까지 허용한 업체죠. 김 의원은 관련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는 26일과 27일 김 의원 소환을 앞두고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압수수색은 일단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지 않고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 불리한 증거를 그대로 놔둘 리가 없잖아요. 경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압수수색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인 동작구청장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 의원이 공관위에 배포한 걸로 알려진 문건을 TV조선이 입수했습니다. 특정 후보의 병역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5쪽짜리였는데 사실상 해당 후보의 컷오프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역구 공천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한 게 당의 윤리규범인데 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병기 의원이 2022년 공관위에 돌린 것으로 알려진 문건 제목은 동작구 구청장 예비후보 A씨 병역 기피 의혹입니다. 5쪽 분량의 A씨의 대학 입학, 혼인, 출산 등 10여 년간의 이력이 정리돼 있고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전입 신고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전체 선거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BTS 병역 특례조차도 이대남에서 반대 여론이 높은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문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음에도 온정주의로 외면하면 치명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무리됩니다. 당시 한 공관위원은 김 의원이 문건을 돌렸다가 회수했고 회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경쟁 후보인 B씨를 밀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민주화 운동에 따른 수배 때문이란 해명이 받아들여져 재심에서 살아났다가 비대위 심사에서 다시 탈락했는데 또 다른 공관위 관계자는 김 의원이 비대위원들에게도 문건을 돌린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습니다. A씨가 배제된 뒤 2인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가 된 B씨는 2018년 이후 3차례에 걸쳐 김 의원에게 1,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지역구 공천 개입 시도로 보이는 이 같은 행위가 당규와 윤리규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의원 측은 동작구청장 후보 공천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을 2번째로 소환했습니다. 내일은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불러 조사할 계획인데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의원은 아직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당 현직 의원이자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사기관의 칼날이 전 의원 앞에서 유독 무뎌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정교유착 합수본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청사에 들어섭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된 겁니다. 혐의가 없는데 뭐 부인이라고 할 수도 없죠. 없는 거를 솔직하게 얘기할 뿐이고. 합수본은 내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의원은 아직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통일교 윤영우 전 세계본부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거나 임박한 겁니다. 전 의원 소환 계획에 대해 합수본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전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여당의 이른바 사법 개편 3법에 맞서 대법원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내일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를 긴급 소집한 건데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여당의 사법 개편 3법이 위헌적이고 국민에겐 큰 피해가 갈 거라며 비판해왔습니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이 재판 소원제와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언 법안 등 사법 개편 3법을 처리하려 하자 내일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의장을 맡고 전국 법원장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101조 규정에 따르면 그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가 사법권을 가지고 한 법원장은 대법관 증언은 하급심 부실화를 초래하고 법 왜곡죄 도입은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며 회의를 통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 중인 박종원 판사는 파견 전 학술지에 제출한 논문에서 재판 소원이 허용되면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초상고심으로 변모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의 사심제가 될 거란 지적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2월 임시국회도 또다시 여야의 극한 대치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재판 소원 등 사법 3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이 최장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민생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도 시원치 않을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대결만 하려는지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변정현 기자, 필리버스터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5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두 번째 주자로 나서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첫 주자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상법 개정안이 중장기적으로 기업 투자를 방해할 수 있다며 여당의 날치기 통과를 비판했습니다. 기업을 적으로 삼아서 때리면 저는 멀지 않아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생길 거다. 윤 의원은 민주당 요구대로 본회의를 열어주고 있다며 우원식 의장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우원식 의장님은 날치기 의장이에요. 맞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통해 주주 이익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증시의 체질을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죄, 대법관 증언법 등 이른바 사법 3법까지 이달 임시국회에서 모두 처리할 방침이어서 필리버스터는 최장 7박 8일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사법부 독립 근조 리본을 달고 항의했고 이번 주 상임위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수정하는 국민투표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까?
네, 국민투표법 개정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에 선관위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투표와 개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벌칙 조항도 숨어 있는 조항들이 마구 생기면서 한마디로 선관위 무적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문제가 없다며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변정현입니다. 100명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을 출범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실제로 공소가 취소될 수 있는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우선 공소 취소란 게 뭐고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겁니까? 제기된 공소를 취소하는 행위로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 넘어간 사건을 취소하는 거라 사실상 재판이 무효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공소 취소의 사유엔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만 통상 적용 법률이 효력을 잃거나 공소 유지가 불가능해진 경우 엄격한 기준 아래 적용된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검사장 승인을 받아야지 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합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무죄가 될 거라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소 취소를 합니다. 이 대통령 재판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총 5개입니다. 이 중 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이미 1심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공소 취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심 진행 중 중단된 나머지 3개 재판에 대해선 관련 법률이 폐지되거나 기소가 잘못됐다는 게 확인되어야 공소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위법성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검찰의 조작 기소를 주장하는 건 이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한 일선 검사는 기소의 위법성은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국회가 이를 판단하는 건 월권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장관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해 공소 취소가 맞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논란이 일자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최근 들어선 이 대통령 사건을 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도 공소 취소 의사가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검토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해 외압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여당의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서도 이 여권 내에서 또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 많은 사람이 미친 짓을 하면 내가 미쳤거나 그 사람들이 미친 건데 내가 미친 것 같진 않다고 했습니다. 이에 친명계에선 선 넘지 말라는 강한 반발이 나오기도 했죠. 다만 민주당 내부에는 공소 취소에 대한 신중론도 있습니다. 국민적 여론을 얻지 못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실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응답자의 63.9%가 이미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 여론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네,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다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 결과로 무죄가 되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다시 시작됐지만 내분에 빠진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쇄신파는 물론이고 중진 모임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지도부는 국회 상황을 이유로 당 노선 관련 토론을 차일피일 미룰 태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외 당협위원장들까지 이른바 징계 정치에 가세했는데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쇄신 모임 대안과 미래는 당 노선과 관련한 끝장 토론과 투표를 위한 의총 소집을 지도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도 함께 하자는 게 지지자들 민심이란 취지의 장동혁 대표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지방선거라는 것은 당원들만 투표하는 게 아니고 당 지지자만 투표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다 합니다. 의원 단체 대화방에선 윤어게인 노선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이틀째 의총에서도 당 노선과 관련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악법을 막아내지 못하고 내부를 공격하는 지도부가 지금 뭔가 공격 방향이 잘못돼 있다. 옛 친윤계에선 논의 자체가 민주당 프레임에 끌려가는 것이라며 장 대표에게 힘을 싣는 주장도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중진 의원 14명이 모여 지역 민심을 전달하겠다며 장 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중진 의원들이 느끼는 상황이 이대로는 우리가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참으로 어렵다 하는. 하지만 유튜브에 출연한 장 대표는 절연보단 민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틀 전 전현직 당협위원장 24명이 장 대표 사퇴 촉구 성명을 낸 데 대해 원외 당협위원장 40여 명은 이들이 분열을 초래했다며 윤리위에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당내에선 내분 사태를 정리하지 못한 채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들어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유튜버 전한길 씨가 다음 달 2일 고향 킨텍스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기로 했는데 킨텍스 측이 대관을 취소해 불발됐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강력하게 취소를 요청했다는데 전 씨는 정치 편향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장혁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전한길 씨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다음 달 2일 고향 킨텍스에서 음악회를 열겠다고 알립니다. 띄워놓은 홍보 전단엔 가수 태진아와 아나운서 이재용 씨 등이 소개돼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공연 기회를 드리는 것도 좋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윤핵인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해당 출연진들은 정치적 목적의 행사인 줄 몰랐다며 잇따라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고향 킨텍스 측이 대관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전한길 콘서트 일정은 킨텍스 전광판에도 띄워져 있지 않습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해외 출장 중이던 킨텍스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관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전한길 콘서트는 지금 그와 같은 정치적인 그런 집회를 이 3.1절 행사로 가장해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경기도는 킨텍스 지분의 3분의 1 이상을 갖고 있고 킨텍스 규정에는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는 장소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전 씨는 정치 편향이라며 김 지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외압이잖아. 이게 좌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지난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선 경북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 씨의 공연을 이틀 앞두고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대관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김경 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지 54일 만인데 강 의원을 제명시켜놓고도 민주당 소속 의원 절반가량은 반대표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고이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 9일 경찰이 신청한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유자 및 참고인의 진술, 1억 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되고, 표결 전 신상 발언에 나선 강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제 처신은 미숙했습니다.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찬성 164표, 가결에 필요한 재석 의원 과반보다 32표 많았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 87표, 기권과 무효는 3표와 9표씩 나왔습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이 찬성을 당론으로 권고했고 보수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때 반대와 기권, 무효 등 99표 가운데 상당수가 민주당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강선우 힘내라, 믿는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다음 달 초 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임박하면서 광주, 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특별법을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광주, 전남 통합법과 달리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대전, 충남은 물론이고 당초 처리가 예상됐던 대구, 경북 통합법까지 보류된 건데요. 이를 놓고 여야는 물론이고 야당 내에서도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사위엔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 대구, 경북 등 3개 지역 통합특별법이 모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구, 경북과 대전, 충남을 제외한 광주, 전남 통합특별법만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지역민과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20조 예산 퍼주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통과가 예상됐던 대구, 경북 통합법 처리까지 보류된 걸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화살을 돌렸지만 국민의힘은 텃밭인 호남의 재정 지원을 몰아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겠다고 지역의 앞길을 막은 셈입니다. 민주당은 본인들의 이 세력 근거, 권력 근거인 호남에 예산 폭탄 주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법이다. 충돌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구, 경북 통합 무산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된 겁니다.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의원이 지도부 누가 반대했는지 밝혀달라고 하자 경북 김천희 지역구인 송원석 원내대표가 명예훼손으로 느껴진다며 불쾌감을 나타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송 원내대표와 대구 지역 의원들은 별도 입장을 내고 민주당이 책임 떠넘기기로 지역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선거 낙관 여권의 질주입니다. 네, 오늘부터 민주당이 7박 8일간 법안을 강행 통과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데 위헌 논란도 있죠. 그런데 필리버스터도 있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까? 네,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오기 전에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모두 처리하고 끝내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처리하겠다는 사법 3법은 국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고 흔드는 법입니다. 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이라고 규정한 헌법 101조 위반이라는 논란이 큽니다. 또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은 사법부의 정권 종속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법 왜곡죄는 재판, 수사 독립성 침해 위험성이 제기됩니다. 이렇게 입법 복주는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강행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 법들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사법 리스크 셀프 해소 장치를 두려는 것이다. 이렇게 야당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밀어붙여도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거다. 또 선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주의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대전 충남 통합법은 보류가 됐습니다. 네. 왜 그런 건가요? 그동안에 이 여당은 야당이 반발하는데도 이 통합법안을 밀어붙여 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대전 충남은 빼고 광주 전남 통합안만 처리를 했는데요. 예. 겉으로는 야당이 반대해서 합의를 못해서 그렇다 했는데 그동안 합의 없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알고 보니까 이 대전 지역의 반발과 여론 역풍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역 학부모, 시민단체, 노조 등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는데요. 네. 의외로 큽니다, 반발이. 그러니까 법을 통과시켜도 시도의회에서 반대 의결하면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역풍을 불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또 강훈식 비서실장의 낙하산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 반발 기류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당한테 책임을 넘기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서 3월 초에 또다시 한번 재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대전 충남 통합이 사실상 강훈식 비서실장을 위해서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산되면 강 실장 출마는 힘들어진 겁니까?
네, 그동안에 뭐 이 강 실장 출마설이 파다했는데요. 예. 이번에 이 법안이 보류되다 보니까 예. 이 강 실장이 결국은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왜냐하면 이 공직 사퇴 시한이 3월 5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여기엔 또 예외가 있습니다. 통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출마 시한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산됐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강 실장의 출마 의지도 여전히 강하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SNS 메시지 등을 통해서 유력 후보자들을 간접 지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정원호 성동구청장, 부산은 전재수 의원, 경기도 한준호 의원, 인천 박찬대 의원, 강원도 우상호 전 정무수석 등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찐명 후보 낙점 찍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예. 대통령이 은근히 암시를 그렇죠. 하는 듯한 그런 네. 모습이긴 했습니다. 근데 강선우 의원 체포 동의안이 오늘 처리가 됐잖아요. 네. 이것도 역시 선거를 의식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강 의원은 그간 이 여당 지지율의 큰 악재였습니다. 근데 오늘 체포 동의안 가결로 강선우 악재는 사실상 태풍처럼 소멸 단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인데요. 야권에서는 몸통을 두고 꼬리만 잘랐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공천 의혹의 몸통으로 비판받은 김병기 의원 또 통일교 자금 의혹의 핵심인 전재수 의원 수사는 흐지부지되고 결국 강선우만 잘라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하지만 야권으로서는 어쨌든 최대 악재인 강선우 악재를 손절한 모양새입니다. 여권에서요. 네. 자, 근데 뭐 김병기, 전재수 의원 뭐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네. 전재수 의원 수사는 지금 사실상 굉장히 늦춰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죠. 맞습니다. 그럼 여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잘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자체적으로는요 명청 갈등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순항 중이다 이렇게 내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 여기다 PK, 충청도까지 앞서거나 경합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최근 주가 상승 그리고 외교 성과 이런 걸로 대통령 국정 평가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큰 요인은 뭐니 해도 경쟁자인 국민의힘의 내분과 퇴행입니다. 뭐 모든 게임이란 게 상대가 잘못하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역대급 야당덕을 보고 있다. 또 치명적 실수만 안 하면 이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과 입법 모두 여권 뜻대로 질주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폭주와 오만이 계속되면 결국 민심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 이런 점은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권이 이제 주장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근데 선거는 또 선거니까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교단 척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특검은 징역 5년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건넬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1심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요청한 징역 5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인데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도 구형보다 센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넬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지난달 김 여사 사건 1심 재판부가 800만 원 상당 샤넬 가방 1개는 청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다른 판단입니다.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됩니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전 씨가 통일교 고문직을 요구하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네, 경남 함양에 이어 밀양에서도 대형 산불이 나면서 축구장 200개가 넘는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요양병원까지 집어삼킬 위기에 대용량 방사포까지 동원이 됐는데 단비가 내리면서 20시간 만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불의 고리가 산 중턱을 둘러쌌습니다. 주변은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대원들이 연신 물을 쏘아보지만 화마의 기세는 꺾이지 않습니다. 민가와 요양병원까지 위협하자 더 큰 물대포를 쏩니다. 분당 4만 5천 리터의 물을 뿌릴 수 있는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입니다. 좌우 각도를 한 90도 반경으로 방어성을 구축하고 살수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산불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을 각각 내리고 밤새 확산을 막았습니다. 날이 밝자 34대의 헬기와 15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해 본격 진화에 나섰습니다. 코앞까지 닥쳤던 불길은 잡혔지만 대용량 방사포는 여전히 철수하지 않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불은 낮부터 단비까지 내리면서 산불 발생 약 20시간 만인 오후 12시 반쯤 잡혔습니다. 비가 좀 굵어지면 잔불 정리라든지 뒷불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급 대피했던 주민과 요양병원 환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나님 도우셨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비가 내려줘가지고 빨리 진화가 돼서.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200개가 넘는 143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오늘 새벽 강남 음마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10대 여학생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고 3명이 다쳤는데요. 숨진 학생 가족은 이사 온 지 일주일도 안 돼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아파트 중간층에서 시뻘건 불기둥과 희뿌연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비상벨이 연신 울립니다. 1층 현관을 통해 주민들이 대피하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연신 물줄기를 쏘아 올립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서울 대치동 음마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크게 나오니까 들키지만 이렇게 번져나가고 땡당 소리, 터지는 소리, 소리 같은. 아파트 8층에서 난 불은 14층 꼭대기까지 번져 건물 외벽이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불은 약 1시간 만에 꺼졌지만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불이 난 집에 있던 작은 딸과 어머니는 화상을 입은 채 대피했지만 17살 큰딸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해 베란다 쪽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은 닷새 전 이사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머니랑 따님이신 것 같은데 잠옷바람으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아이가 하나 못 낳았다. 음마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1979년 준공됐고 오는 2030년에야 재건축 공사가 시작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과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100만 원권 수표 6천여 장, 60억 원이 넘는 위조 수표를 만든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재력을 과시해 여성들을 만나려고 했다는데 헤어진 여자친구가 은행에서 수표를 사용하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관들이 차량 트렁크 안을 들추자 큰 비닐 안에 100만 원권 수표 뭉치가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수십억 원 상당의 수표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차주인 30대 남성은 지난 2021년 8월 경기도 안산의 한 인쇄소에 의뢰해 100만 원권 가짜 수표 6천여 장을 만들었습니다. 광고에다가 올린다고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본금은 일단은 사용할 수가 없죠. 사용할 수 없게끔. 인쇄소 측은 해당 수표 뒷면에 견본이란 글자를 새겼지만 남성은 여기에 자신의 인감 도장을 찍어 실제 수표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재력을 과시해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는데 명문대 출신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를 사칭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과시용입니다. 여자들한테. 위조수표를 지갑에도 넣고요. 돈 많은 엔터업계 서땡땡이다. 4년 넘게 이어져 온 남성의 과시 행각은 사귀던 여성과 결별하면서 꼬리가 밟혔습니다. 동거하다 헤어진 여성이 위조 수표를 현금화하려다 발각된 겁니다. 은행 직원은 여성이 내민 수표의 일련 번호가 틀린 걸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외관상 종이의 질감이 다르고 인쇄 상태가 조금 조잡해 보여서 위조수표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또 위조수표인 줄 알면서 현금과 바꾸려던 여성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네, 요즘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가 인기인데요. 유사 제품들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품들을 무작위로 조사해봤는데 모두 다이어트 효과 없었습니다. 윤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가운을 입고 목에 청진기를 두른 여성이 특정 다이어트 제품을 언급합니다. manages carbohydrate absorption to boost energy. 판매업체는 자사 제품이 해외 유명 의학 채널에 소개됐다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AI로 만든 게시물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다이어트 표방 제품 16개를 조사한 결과 모두 가짜였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알려진 위고비를 연상시키는 이름을 내세워 홍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일반 식품에 불과합니다. 마시는 위고비라며 주사에 대한 부담 없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내세우는가 하면 포만감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인 GLP-1이 함유됐다고 주장하는 제품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제품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원료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포만감 지속을 표시한 일부 제품 역시 식이섬유가 조금 들어있긴 했지만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체중 감소를 위해 식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께서는 제품에 표시된 원료와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또는 부당 광고 개선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AI 콘텐츠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국가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습니다. 이른바 슈퍼 301조를 근거로 추가 보복 관세도 예고했는데 쿠팡 사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임유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어떤 나라든 장난을 치려 한다면 더 높은 관세와 나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 직후 미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당초 예고한 15%보다 낮지만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법정 최대치인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국정연설에서도 관세와 이민 정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I'm making a speech tomorrow night and you'll be hearing me say that. I mean it's going to be a long speech. 강경 조치 일환으로 미국 정부는 불공정 무역을 한 나라에 세율 제한 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 적용도 검토 중인데 쿠팡 사태가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쿠팡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 움직임이 부당하다며 301조 조사를 요청했고 미 하원도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를 불러 7시간 넘게 비공개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Mr. Rogers, what are you going to explain today? Do you have anything to say to Korean people? 청문회 뒤 쿠팡은 트럼프 최측근 출신으로 알려진 임원 명의로 한미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아빠 육아휴직자, 한동안 낯설게 여겨졌죠. 지난해 60%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예비 아빠들도 출산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육아하는 아빠들의 보람과 고민, 박재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망설임 없이 엄마를 외치던 첫째. 하지만 둘째의 답은 달랐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둘째는 아빠 배영 씨가 육아휴직에 들어가 손수 키워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도 돈독해져 다음 달엔 셋째도 태어납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제 인식, 가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따뜻해졌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 아빠의 비율은 2018년 17%에서 지난해 36%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60% 넘는 증가폭입니다. 최대 1년 6개월인 육아휴직에 더해 직장인 아빠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길은 더 열립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아내가 임신 중에도 남편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유산이나 사산 시에도 휴가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혹시나 경력이 단절되진 않을지 아빠들도 고민합니다. 경력 단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력 약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력 약자가 되고 아이를 돌보다 보면 그 시간에 얽매이다 보니까 정부는 아빠 육아휴직자들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다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췄던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전선이 이번엔 농지로 확대됐습니다. 이번에도 투기가 문제라는 건데요. 투기로 인해 농지 가격이 비싸지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아 수도권이 복잡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수조사 지시했는데 이 대통령 지시를 듣던 국무위원들 중에도 뜨끔한 분들 있으실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최민식 기자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하는 게 원칙인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농사 짓는다고 사가지고 방치해 놓은 거는 이제 강제 매각 명령 받는다. 과징금에 더하기 다음 단계 매각 명령 안 하면 강제로 파는 거죠. 수도권 아파트에 이어 지방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귀농과 귀촌을 막고 결국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 30만 원씩 하고 보니까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이게 이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다만 국무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등 장관급 인사 4명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히 법 위반을 인정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월 재산공개 내역에도 해당 농지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자경을 해야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SNS에도 주택가격 전망 심리지수가 하락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썼습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경고가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로 먹혀들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돼도 아파트 계약을 포기하는 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탓도 있고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윤서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분양한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84제곱미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6억 원 이상 높은 21억 원대에 책정됐는데도 청약 경쟁률이 50대 1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일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당첨자의 60% 이상이 계약을 포기해 84가구 중 50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다시 나온 겁니다. 왜 계약들을 다 안 해요? 대출 안 나오고 그 많은 돈을 자기가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용인 수지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곳 신축 단지 역시 당첨자 이탈로 인해 벌써 두 번째 무순위 청약에 들어갔습니다. 수도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투자를 지금은 예전보다 한 2달 전부터 좀 조용해지긴 했어요. 과거 같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집값이 불안해진 데다 강화된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청약 수요자들의 이탈이 대거 이뤄졌다는 분석입니다. 여기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연일 강경책을 내놓자 입지에 비해 분양가가 높은 지역부터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경기 규제 지역에서라도 정주 환경이 애매하거나 선호한 입지가 아닌 곳들의 경우 15억이라는 그 분양가가 허들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 기대감을 나타내는 주택 가격 전망 지수마저 3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네, 동계올림픽 선수단 본단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올림픽 메달 신기록을 세운 최민정은 앞으로 김길리를 응원하겠다며 새로운 세대에 배턴을 넘겼고 새 에이스가 된 김길리는 람보르기니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식 기수 최민정과 황대헌이 태극기를 앞세워 입국장에 들어옵니다. 종합 13위를 기록한 동계올림픽 선수단 군단은 가족과 팬들의 환호 속에서 오늘 오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선수단은 목표로 했던 금메달 3개를 달성했고 그간 금메달이 없던 설상 종목에서도 선전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빙상, 설상, 썰매 모든 종목에서 금메달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메달 2개를 따내며 올림픽 최다 메달 신기록을 세운 최민정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젠 후배를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개 메달까지 땄고 해서 지금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성적이라서 앞으로 길리 선수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최민정과 갈등을 풀고 8년 만에 여자 계주 금메달을 합작해낸 심석희는 함께 웃을 수 있어 행복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개개인의 힘듦을 다 이겨내고 잘 버텨주고 최선을 다하는 결과가 또 다 함께 웃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고요. 태회 2관왕에 오르며 여자 쇼트트랙 에이스로 자리 잡은 김길리는 람보르기니라는 별명에 맞게 람보르기니 코리아가 준비한 의전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A great victory was won today, but that victory is not yours. Soldiers, they fight for kings they've never even met, but I never taught you why to fight.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악전고투의 연속이었습니다. 총사령관 아가멤논의 오만과 독선에 아킬레우스가 등을 돌립니다. 연합군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You're in the middle of a project when suddenly moving forward seems impossible. What's even the point?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같은 상태를 에이볼리션이라고 합니다. 의지가 사라진 무력감. 국민의힘이 딱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후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 대표는 윤 어게인 쪽을 향했습니다. 어제 오늘 의원총회에서라도 치열한 논의가 있을 걸로 봤습니다. 하지만 바꾸지도 않을 당명 얘기만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지방선거는 100일 앞, 여당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전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통합, 당명 개정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시간 끌기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김빼기 작전이 아닌가. 3시간의 회의 중 자유토론은 마지막 1시간뿐. 그것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의욕도 치열함도 야성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습니다. 논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만만디, 세라비식 대응이 웬 말입니까? 당 전체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약이 무효한 듯 하죠. 하지만 세상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은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오늘부터 이곳 천막에서 새로운 한나라당의 길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20여 년 전 차떼기 정당의 오명을 벗고자 천막 당사를 꾸민 한나라당.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답했는지 생각해보면 갈 길이 먼데 있진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정리하고 야당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것만이 그나마 남아있는 작은 불씨라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2월 24일 윤종호 앵커 칼럼. 길은 멀지만 였습니다. 오늘 오후 대전에는 많은 눈이 쌓이면서 거리는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은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영남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전북 북동부와 영남 내륙에 1에서 5cm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번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남부지방의 건조한 날씨는 해소됐는데요. 일부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전주 영하 1도로 쌀쌀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15도, 광주 16도로 내일부터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4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